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4.10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4.10 총선 그야말로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이번 총선의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가 될까요? 오늘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녹색정의당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과거에 같이 방송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 오늘 처음인데요. 오늘 처음 뵈세요? 처음인데 이제 네. 항상 내 앞전 방송을 하시는 그래서 저는 많이 뵀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맞아요. 예, 방송국 대기실에서 만나는 사이.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군요. 하여간 오늘 힘차게 재밌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제3지대예요.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뭐 제3지대라고는 하지만 네. 이제 제1지대, 2지대에서 나오셔서 만든 제3지대가 있고 네. 우리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제3지대. 20년째 제3지대. 20년째. 이제 그건 약간 좀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도 디스를 하시네. 자, 우선 사전투표율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31.28, 반올림하면 31.3. 사상 최대 투표율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59, 그러니까 사실상 4.6%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야당의 민주당은 아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야 주요 그 전략가들이 전부 출연을 했는데요. 전부 서로 다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선 그래픽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김철근 총장님부터 먼저 들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는 뭐 높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심판 성격이 강한 네. 선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그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 각각이 뭉치는 경향이 컸고 저희가 총선 13일간 선거운동인데 네. 사전투표가 5일 전에 하잖아요. 네. 사실상 8일 선거운동하고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는 게 네네. 사실상 투표율이 3일로 이제 그 정해지는 이런 경향이 좀 커지는 거고요. 네. 오히려 초반에 기세를 잡은 측이 유리할 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야당이 사전투표에 유리하고 본투표는 여당이 그 보수가 유리한 네. 보통 그런 구도였어요. 또 특히 뭐 부정선거 논란이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부정선거 얘기를 아니 근데 위험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보다는 이제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본투표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실상 야당이 유리한 구도에서 네. 치러졌고 또 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네.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31.3%면은 만약에 이번 총선의 투표율을 60%대로 계산하면은 그 중에 반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후의 선거 운동에서 어떤 그 구도가 바뀔 개연성이 확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찍어버렸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게 기묘한 게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의 하락, 민주당의 상승, 범야권의 상승이 가장 치고 올라가 절정기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 이후로 선거일까지 보면은 야당에 다소 악재가 좀 있습니다. 후보들로 자질론을 둘러싸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야당 후보의 검증, 자질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야권에 유리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투표율이 높다 낮다보다도 네. 그 양일간 사전 투표할 때 그때 판세가 어땠느냐를 보면은 네. 가장 이상적 판세예요, 야당에게. 이상적 판세고 절정기예요. 네네. 이때 사전 투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야권에는 천운이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 야권에는 좋은 신호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 운동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은 50%로 줄었다. 네. 이게 아주 고약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지역별로 쭉 한번 살펴보면요.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남 신안이 54.8%를 기록했어요. 곡성이 50.5, 장성이 50%, 한평이 49.8, 담양이 48.9. 그리고 하위 지역을 보면 대구 달성이 22.9, 그다음에 충남 천안 서북이 23.1, 대구, 경기도 뭐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간 차 격차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군이잖아요. 대부분 한 3만 정도 되는 아마 지역의 군 단위인데 네네. 대부분 자연불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자연불악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 버스로 이렇게 예. 누가 그래- 이렇게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럼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히 고민 안 하고 찍잖아요. 네, 뭐 네,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서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이 좀 낫던데 다른 지역에 네, 네, 비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적인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대구도 높아질 아 거다. 그럼요.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해질 건데. 예, 예. 뭐 그리고 투표율에 전통적으로 보면 전남이 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실제로 참여율이 높고요. 네. 저는 이번 투표율 대부분 그러니까 투표율 한 65% 네. 정도 이상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65. 예. 네. 그렇게 보면 뭐 대구 경북도 본투표는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65%.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뭐 65? 저기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은 71.3%라. 예, 예, 예. 난 그 양반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 예. 와, 이번에 소수점까지 거의 맞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31.3이 민주당 1, 그 비례연합당 3 해서 13, 313 이렇게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뭐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원래 그분 그렇게 똑똑한 분 아니에요 사실. 네. 그 완전히 소가 뒷걸음친 거지. 제가 그분 그렇게 정치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제법 이번에 뭔가 용한 맛이 있고 네. 용한 맛이 있어. 71%라고 네.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71%? 예, 저는 아마 6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60% 후반대. 예,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절박성의 지표입니다. 절박한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아. 투표율도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보수층에서 조금 맥이 빠질 때 예, 예, 과연 예. 그 목표로 했던 결집이 일어나겠냐. 물론 네. 위기 의식은 있겠으나 약간 중도 보수층에서 네. 결집력이 이완될 가능성도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이 표차가 아마 본선에서도 네. 이 지역별 편차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난 사실 지방선거 때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해- 광주가 제일 예. 최저였어요. 그때 예. 광주 호남이 맞아요. 투표율이 낮았고 40%대까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선 바로 직후에 있는 네. 선거에서 네. 해봐야 뭐 되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투표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경우는 정반대죠. 이거 우리가 나서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사전투표 했을 때 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전국 판세를 분석했을 때 네.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했던 거고 네, 네. 거의 대부분 그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본선거에서 한 절반 정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절반 정도.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 합쳐서 한 180석 했을 때가 투표율이 66%인데 네.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심판 열기가 뜨겁다고 보면 65%보다는
지 않을까요? 그 제가 60% 후반대라. 60% 후반대. 예. 예. 그런데 이번에 60% 후반대나 70%는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예, 뭐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 69?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아니 뒷다리 잡을 수 있잖아. 아니 또 혹시 71.3. 모르잖아. 용하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용하게 이번엔 또 김종대 의원이 용하게 맞췄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70은 아니 될 제가 거예요, 무슨 70. 천공입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천공 씨 등장했어. 예. 인연이 많잖아요 또 천공 씨하고. 해석의 여지를 풍부하게 둠으로써 네. 인류의 사상과 이념이 진화해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확정하면 전체주의입니다.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서울 쪽 유세를 봤는데 양재동 엄청 더웠어요. 23도인데 세상에 그 도로 한복판에 막 그 뜨거운데 아마 어제 영상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진짜 화 많이 났을 겁니다. 거기 뜨거운데 1시간 넘게 유세가 이어졌는데 그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서초동 40년 서초동 주민이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도 이 지역에 좀 좋은 후보를 내고 야권도 좀 공을 들이면 좀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역인데 그동안 민주당이나 야권이 좀 후보 전수를 제대로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좀 그 원하는 그런 지형을 좀 만들어주면 투표할 수 있는 어떤 표심이 작동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게 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여기가 제2의 대구다. 예, 서초동이 제2의 대구다. 뭐 여기 안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례 없는 하여튼 투표 참여 열기가 전국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60대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 20, 30대는 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 정치에 무관심하다. 현장에서 좀 그런 거 느끼십니까? 글쎄 그건 희망회로겠죠. 누구의? 보수층에? 아니 보수가 2030으로 덕을 많이 받는다. 대선 지선 때는. 그건 이제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준석 때문이고요. 이준석이 예. 찢겨 나가고 쫓아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은 과거로 회귀한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로 회귀한. 네. 그러니까 보수의 사고 방식이 이럴 거예요.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희망회로인데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1990년도 3당 합당을 하고 그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남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을 전부 본인들이 먹었어요. 실제로 먹었고 이제 그런 그 구도로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뀐 게 첫 번째가 PK 낙동강 전선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거기가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20년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 본진을 두고 영남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을 했어요. 맞아요.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재명 TK 네. 출신이잖아요. 네. 이 영남 출신 그 대통령 후보를 계속 내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그 실제로 표심이 많이 변화했어요. 지방선거 때 지난번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말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영남의 PK 세 군데의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잖아요. 네. 특히 그 부산의 기초단체장 각 구청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했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PK의 변화라 하는 것은 수도권의 변화하고 많이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이 많은 수도권에 PK 출신의 절반이 네.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 표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PK 낙동강 전선의 이상이 생기면서 네. 심지어는 100석 이하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 100석 이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네.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그 기득권 그 국민의힘 네. 이 분들 주로 그 말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90년대 선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번에 이제 현장 취재 엄청 다녔는데 창원, 부산 그리고 양산에서 만난 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민주주의 퇴행 안 된다. 우리는 부마 항쟁의 주역이고 그리고 YS의 키즈다.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 이후로 우리가 조금 저기 됐는데 그 이전의 정서는 우리는 완벽한 야도였다. 예, 그 얘기하면서 부산 갈매기부터 딱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산의 정서라는 게 굉장히 화끈하더만요. 그래서 밀어줄 때는 확실히 밀어주고 돌아설 때는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는 무서운 표심. 부산 사람 성질 급하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도 구호가 시청 갔더니 다이내믹 부산인데 성질이 급한 데다가 다이내믹까지 하네. 우리 같이 어떻게 느려 해? 터진 충청도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질 좀 죽이는 게 좋아요 그 동네는. 근데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전에 없었던 특징이 네. 첫째 청년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그 4년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 뭐 한국형 모병제다, 반값 등록금이다, 청년 주거 정책이다. 아이고 각 당이 그냥 2030에 거의 미쳤다고. 그리고 청년이 실제 스위팅 보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게 대선 지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싹 없어졌어요. 그 현상이. 아니 근데 현장에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전 투표도 전 많이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기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네. 거의 부동층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청년? 예 마음 둘 데가 없다. 그건 물론 이준석 대표가 막판에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느냐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뭔가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표가 아니라 여기저기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4년 전 총선 저번 대선하고 비교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청년이 사라졌고 각 당의 눈에 띄는 청년 공약이 그다지 보이지도 않는다.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모병제, 뭐 등록금.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 해결해야 될 것 청년 문제 같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다 저 일부러 녹음해 오신 그 저 효과음이에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네. 저 의제 전파 양상이 과거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의제 설정에 먼저 반응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저 수도권, 부산, 뭐 네. 중원에 충청권 이렇게 의제가 흘러가는 그 저 물길이 있었거든 맥이. 근데 지금은 그냥 통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북 보은 옥천 이런 동네 잘 모르신다고 괴산, 영동. 네, 네, 네. 거기서 20% 보수 후보가 앞서가 가지고 아예 거긴 선거가 없는데요. 보수 후보가 누구죠?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박덕흠. 그 축당성 케이크, 축당 케이크. 그 유명한 케이크. 공천받은 그 사진 있을 텐데. 예, 그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거가 예. 1% 차이입니다. 누가 1% 차이예요? 박덕흠 후보가 이제 당선 붙였는데? 붙었죠, 1% 붙었죠. 아, 1% 차이로 붙었어요. 누구랑 민주당 후보하고? 네, 네. 오.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또 어떻게 뒤집혔는지. 예. 이런 데가 제가 눈여겨보는 데가 격전지 중에서도 이렇게 변한대. 전혀 격전이 아닐 것 같았는데 격전지로 변. 난 이런 데가 더 관심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부산 꽤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작을이 저기 지금 격전지라 그래. 나경원, 유사명. 유사명 예. 두 자릿수로 지던데 따라 붙었는데. 네. 근데 이 따라 붙는 속도가 네. 그 느려 터진 충청도보다 느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리고 다이내믹 부산이 진짜더라니까 갔더니. 이래 가지고 이게 네. 이래 보면은 이제는 마차가 소를 끄는 것이냐 소가 마차를 끄는 것이냐 어떨 때는 헷갈린다. 이게 두 번째로 이번 총선에서 변화된 현상이다. 네. 그래서 의제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완고한 어떤 그 기득권의 그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네. 지역과 세대는 예. 요동은 치지만 흔들리지는 않는 또 요런 어떤 그 기존 디폴트 값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심판의 그 열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요런 저 화면 나오네. 네. 저 금사부가 그런데 뭐가 축당선이요 지금 저기 뭐냐 지금 저기 제 뒤집혔는데 그래서 요즘은 무슨 표가 저런 지역에 가면 빈대떡 뒤집어듯이 뒤집어져 맨날. 그렇구나.
이런 네.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자 선거였는데 아니네,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뒤집어졌어. 지금 저게 금사모가 금배지를 사모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면서요. 저게 그 유권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황당무계한 당선 파티를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아, 어제 갔다 왔어요? 네, 어때요? 동탄을 4시, 6시, 8시 네. 이렇게 유세하는 네, 네. 현장을 갔는데 네. 그 4시에 그 동탄 호수공원에서 네. 이준석 대표 유세하기 직전에 네. 공영훈 후보 유세를 했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네, 같은 자리에서. 근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가서 공영훈 후보 유세할 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네. 나와서 이렇게 주말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끝나고 이준석 대표 유세를 딱 시작하는 그러니까 유세차가 바뀌잖아요. 네, 네, 같은 네. 자리에서. 네, 네. 바뀌어서 이준석 유세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한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유세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대선 유세 같다 아. 이런 느낌을 우선 받았고 예. 그 유세 현장으로 보면 그냥 무조건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준석 대표 거기를 못 가보고 있는데 거의 하루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반나절이 날아가서 저희가 막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간 참 내가 보기엔 최대 격전지고요. 최대 격전지다. 예, 지금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깜깜이 선거 직전에 네. 40대 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 차 네네. 한 자릿수 차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처음 출발했을 때 20% 차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예, 43대 23 네네네. 뭐 이 정도였는데 예. 지금 40대 31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10% 중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좀 일부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연성 지지자 표가 일부 떨어져 나오면 네. 네. 결국은 박빙 승부의 신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민주당의 3명의 후보한테 대한 공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에요. 그 선거에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심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가서 당대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기회 공간이 열렸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개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조금 더 강한 정권 심판론 그러면서도 이 심판론을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 이런 쪽에 조금 더 선명하게 막판에라도 좀 그런 쪽에 주력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이준석 대표에서 쫙 끌러갈 거라고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게 흐름이 또 확 이제 바뀌었는데 이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덕흠 후보의 당선 축하 케이크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벌써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의 김기웅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네. 네. 저희 볼 수 있을까요? 화분이 도착했는데 무슨 화분이 도착했냐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투표 이제 사전 투표 끝났는데 예 당선 축하 화분이 벌써 이렇게 와 있다. 참 실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예? 실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뭐 과메기만 꽂아도 된다, 물미역만 꽂아도 된다. 사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예, 투표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충분히. 아니 그런데 딱 보니까 예, 저거는 화분이 아니라 예. 굉장히 비싼 수목이에요. 아 나무네. 저거 비싸. 비싸? 저 옆에 있는 저 꽃 있잖아 저거. 예, 예.
저거는 저 금방 진다고 저게 오래가는 꽃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 견적을 뽑아보면은 네. 이쪽에 당선 쪽에 네. 대략 한 3, 40만 원 갈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저게. 저 그러면 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저 예.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저 나무가 당선 축하 화분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거는 국회의원실에 갖다 놓을 만한 아, 그 화분이고 화분이야. 아. 옆에 있는 건 선거 사무실에서 한 2달 있으면은 이제 예.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화분이요 저 화분은. 그러니까 요거는 열심히 싸우라는 화분이고 예. 요거는 당선됐다는 화분이요. 가격이 입증해.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거는 예. 주로 그 어디 그 공천이 확정돼서 개소식을 할 때나 아니면 국회 개원을 할 때나 네. 이렇게 서로 새로 문을 열 때 오는 화분이 저거지. 누가 선거 격전지에 네. 저런 상록수를 보내냐고 낙엽송을. 전 격전지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 제가 앞서도 이제 양재동 서초동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서초동 양재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후보 전술을 잘하고 선거 캠페인에 공을 들이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을 잘 안 들여왔던 거 아니야. 어차피 저기는 안 되는 지역이야라고 해서 버리는 카드로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TK도 사실은 그런 측면 뭐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만들어지면. 두 분 다 거의 수긍을 안 하는 모습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13대 국회에서 강남에 당시에 평민당이 당선되고 그랬거든요. 네. 강남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중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평민당으로 당선됐던 데가 강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게 90년대인가요? 80년대. 80년대죠. 80년대 후반이죠. 88년도 88년. 예, 기억으로는 88년도인데 예. 저희가 지금 양당 체제가 계속 이렇게 공고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이런 구도가 굳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당제가 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한 3개나 4개 정도 되는 이런 구도가 되면 네. 대구나 광주나 전부 경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당, 2당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1당 대 3당, 2당 대 3당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네. 다른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로 가야 그 지역의 국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도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야 또 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확고한 1당, 2당의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벽을 깨지 않으면 사실상 광주나 대구에서는 경쟁은 없는 무의미한 저런 황당하고 구태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다른 제3지대 정당이 네.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의석을 좀 얻고 네. 이 정당들이 지속돼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노력들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쨌든 다양한 의석들이 진출을 해서 의회 안에서 새로운 연합 정치 모델을 좀 만들. 어떤 거는 개혁신당하고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민주당하고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녹색정의당이랑 하고 하면서 좀 정책이 좀 발전하는 정책 선거가 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정책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 민주주의가 언제 가장 활력이 넘쳤는가를 회고해 보면 우리가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시 3당 합당이 돼가지고 이게 해쳐모여 순간 민주주의가 후퇴했어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4당 체제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17대 국회가 가장 활력이 있다고 얘기되는 국회인데 그때 민노당이 이제 새로운 약진이 아주 가장 주목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가 바뀌고 다당의 어떤 연합이 가능한 정치 터전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거는 양당의 폐해가
지금 미국, 영국에서 정치가 파괴되는 양상까지 가서 이제 반정치주의로 가고 있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니까 이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그토록 외쳐왔던 녹색장의등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거 저 20년째 외쳐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제3지대에서는 다 박수를 쳐줘요. 근데 어느 날 요분들이 1, 2당으로 다시 가시거든. 뭐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분들. 네. 그분들 저 연동형으로 손학규 대표는 단식 투쟁하셨던 분이고 정동영 의원 뭐 그때 천정배 의원은 다당제 연동제만 해주시면은 총통제라도 용납하겠다 뭐 이상한 발언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다 갔어. 다시 갔더니 입 싹 닦어. 그러니까 굳이 20년 동안 늘 푸른 상록수처럼 남아서 그 얘기를 했던 건 이제 주로 녹색정의당이 한 거죠. 네. 20년간.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투표를 그래서 하셔야 될 1년만 건데. 달라. 더 이상 욕심 안 부린다. 우리 저기 원내 진입성만 제발 그것만 목숨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가 온 전국을 다니며 읍소를 하고 다니잖아 내가. 큰절했어요? 큰절. 큰절은 앞에서 대표들이 하고 저희 뒤에. 네. 근데 이제 저 어제도 제가 미세먼지 마시면 하루 종일 하다 보니 내가 목이 잠겼는데. 아유 목이 잠겼어 두 분 다 산삼 좀 잡수세요. 아유 진짜 이 대목에서 산삼 한 잔씩 아 진짜 눈물이 나서 네 이 선배들 볼 수가 없다. 산삼 드시고 힘을 좀 내세요. 진짜 우리-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지난주보다는 나아지셨죠. 돌아왔죠. 예. 좀 돌아왔어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 스포트를 하느라고 저는 아주 안 그냥 먹어요. 예, 어제 또 미세먼지가 안 좋았어요. 예. 아우, 이게. 길거리에서 진짜 방송하느라 유세하시느라 힘드십니다. 자 초접전 지역 아까 이제 그 저 어디죠? 충남 충북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서울의 48개 가운데 용산, 광진갑,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송파병. 그다음에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 갑을, 수원정, 그다음에 포천, 가평, 동두천 뭐 이쪽이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어디를 제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아까 이제 박덕흠 지역구 얘기하셨고 우리 김철근 저 총장님께서는 어디를 제일 주목해서 보세요? 서울이 지난번 총선 때 8개가 이제 8개 이겼거든요. 보수 정당이. 전체 49개 가운데. 예, 49개 가운데 8개 네. 이겼고 41개가 민주당이었는데 예, 예. 과연 그 숫자가 지켜질 거냐. 그걸 보려면 이게 용산이죠. 아 용산. 예, 예, 예.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하고 송파병인데 나머지는 접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민주당이 유리한 네.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개인기로 어느 정도 따라가서 접전 뭐 오차범위내 이렇게 네, 나올 네,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용산이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이건데 네. 원래 용산 지난번 선거에도 거의 1000표 이내 차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사태가 맞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참사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의 그걸 보는 게 상당히 그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구나. 네. 예. 근데 그 박덕금 지역구 말고 또 딴 데는 어디가 그 좀 주요 지역이라고 보이세요? 아니 많아요. 그런데 많죠. 예, 굉장히 많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역구가 많습니다. 네. 사실 동작을 유산명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은 네. 딱 한 번인가 유산명 후보가 이긴 네. 데이터가 한 번 나온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예. 예, 여기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사실 예. 그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빅이벤트라 그러잖아요. 예. 대형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거긴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관심에서 빼야 돼. 네. 예, 예. 뒤집힌 적이 없어. 우리는 빈대떡이고 삼겹살이고 일단 뒤집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맛이 있는 거야. 예, 선거도 똑같아. 예. 예. 일단 뒤집어야 돼. 예. 그다음에 예. 저기 분당의 2개 지역구입니다. 분당 갑을. 예, 분당 가불인데 네. 지금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분당 갑에서 네. 뒤집은 걸로 돼 있어요. 여기도 잘 뒤집어. 네. 여기도. 예. 예, 김문혜, 김병욱 후보도 처음에 김문혜 후보가 확실히 앞섰었어. 초반 판세가.
근데 이것도 뒤집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여론조사는 뒤집힌 걸로 나는. 내가 술자를 얘기하면 이거 다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두리뭉실. 일부러. 숫자 얘기해도 돼요. 오대오. 괜찮나?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그 좀 대충 넘어가려 그랬는데 에이, 내가 뭐 너무 외우는 꼼꼼히.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네. 예. 이런 데가 이제 재미있고 예. 문제는 수원정 같은 경우는 김준혁 후보가 많이 앞서가지만은 솔직히 예.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예, 그 사정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그 선거가 이제 이렇게 뭔가 뒤집히는 맛에 보는 선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빈대떡과 삼겹살은 이런 맛으로 원래 우리가 먹듯이 네. 이런 선거가 요런 데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저기 그 강원도도 속초 같은데 예, 이런데 과연 저기 지금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역시 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원주도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청권을 주목을 많이 안 하시는데 네. 아까 박덕흠 후보 말고 네. 그 충남 대전 충북까지 28석이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전체가 회색지대라고 봐요. 전체가 회색이다. 예, 몇 28석이. 군데 빼고는. 예, 전체가 회색지대예요. 보통 5대5 내지는 한 3대2 정도로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던 초반 판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도 일당을 가리기가 힘든 양상으로 돼가지고 중원에서의 대혈전. 이 언론이 요거는 조금 주목을 덜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낙동강 벨트하고 주로 맞아요. 서울만 하는데 예. 그 중간 저 있는 다리가 중원의 정치거든요. 예, 요 부분들 주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충청권 선거 되게 재밌을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초접전 지역구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 보잖아요. 네. 보면은 수도권 경기 같은 경우도 네. 봐보세요. 그 현역 의원이 대부분 그 보수가 유리한 지역이 접전이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봐보세요. 이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김병욱, 네. 그건 이제 민주당 지역이고, 네, 네. 그다음에 수원정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여기 이 두 군데 보수적이라고 빼고 예. 나머지 지금 뽑아놓은 게 전부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네.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 예. 연천, 안성, 여기는 인천. 접전이 아니고 네. 거의 보수 우세로 잡아야 분류돼야 되는 될 지역인데도 지금 접전으로 분류, 초접전으로 예, 초접전으로 제가 분류해놓은 거 말한 보면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지역은 거의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한 게 아니냐. 어제 갑자기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국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2조 심판론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개헌, 탄핵 저지선까지만 만들어달라.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저지선을 그러니까 어제 계속 탄핵 얘기를 했어요. 탄핵 나경원 후보도 만약에 이제 범야권이 200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으니까 탄핵을 할 수 없는 선을 좀 지켜달라.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어떤 당은 3년은 길다 그러고 예. 지금 개혁신당도 천하람 그 후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도 저렇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예. 이제 어떤 세게 결기 있게 얘기해. 얘기하는 거 보죠. 깜짝깜짝 놀라요. 가을 대선. 가을 대선을 아니 가을 대선을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가을은 알겠는데 아니 올가을이라고. 몇 년도 올가을. 가을 얘기하면 올가을. 올가을이지. 그러면 1년도 길다는 거 아니요?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1년도 길다. 1년도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 몇 달도 길다는 거 아니요? 3년이 아니라 석 달도 길어 뭐 이렇게 아니 되는 거야? 명품백을 지금 얼마나 받는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화면에 찍힌 것만 그건데. 그런데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탄핵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격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손자병법의 형세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군사 전문가답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진영을 잘 편성했냐, 형을 갖췄느냐. 이것을 이제 그 형이라 그래.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패한 거예요. 형을 제대로 안 갖추고 들어갔다가 개털된 거라고. 네.
그다음에 새가 있다고 기세 좋게 밀어붙이느냐 네. 사기가 충천하고 밀어붙이냐 요걸 합쳐서 형세라고. 근데 지금 야권을 보면 형이 어떻게 갖춰졌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20대 중 공략하려고 그러면 이준석이 버티고 있어. 그 다음에 소나무당이 이열에 버티고 있어. 여성 좀 공략해 보려면 녹색정이. 그 다음에 조금 뭐 어디 리버럴 보수 좀 공략하려고 그러면 조국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공략할 데가 안 남았어. 그래서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 윤가요. 사면이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폭파될지 몰라. 그러다가 이게 탄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소할 때가 이러다 탄핵됩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진영이 흐트러지고 기세가 꺾인 형세가 그르쳤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자병법의 형세편 네, 내가 예. 제일 좋아하는 챕터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권이 거의 어떤 연합의 포위 연합군. 이게 이제 연합군에 포위된 상황이다. 그렇지. 사면 윤가래잖아. 삼면유가 사면윤가. 이렇게 된 버린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자기 고백이다. 어떤 두려움의 정치가 시작된 거다. 두려움의 정치가. 이러는데 이거는 헌정사에서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이런 경우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석 이하는 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많이 해봤잖아요. 뭐 DJ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도 했고, 손학규 통합민주당이 83석도 했고, 뭐 이런 백석 이하를 많이 해봤는데 네. 보수 정당 계열은 백석 이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지난번 어떤 상황. 지난번 총선 때가 최하위였는데 103석 했거든요. 그렇죠. 네, 103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건데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그다음에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을 안 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나경원도 맞아요. 찍혀 나가면서 권성동. 권성동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지금까지 뭐 했는데? 거기서 다 호가호위하고 나눠 먹을 거 다 나눠 먹고 했잖냐. 맞네요. 근데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네. 네. 얘기 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찍어내게 할 때 뭐 했는데요?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게 민주정당의 질서를 흔들면 안 됩니다. 라고 전선을 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지키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밀릴 일은 없었다. 아, 그럼요. 예. 그런데 그때 사실은 할 일을 안 했던 선배들인 거네요. 아니 이분들이 내부 다. 총질이라고 뭐 그러니까. 예, 내부. 체리 따봉 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네. 오랜만이다. 체리 따봉. 예, 권성동의 체리 따봉.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게 다 평가받는 거네요. 심판받고. 이제 그때 했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본투표 마지막 날 중진들 다 모여갖고 이제 또 무릎 꿇고 절하고 읍수하겠죠. 그 한 장면 그거 남았네요. 이제. 근데 그 절을 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 절도 이제 막혀 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절로 가. 그게 나. 절로 가. 절하다 보면 절로 가게 됩니다. 3,000배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절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3석 했는데 103석도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수도권 보니까 네. 지난번보다 어려운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이 8개, 예. 경기가 7개, 인천이 1개 해서 예. 수도권 121석 중에 당시에 16석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초접전 지역으로 나왔던 게 지난번에 다 다 우세로 됐던데, 됐던 우세- 지역이 그렇습니다. 초접전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네.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는 당시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야당 때는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당은 원래 방어 선거잖아요. 네. 야당이 공격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고 이걸 이렇게 득점을 했잖냐. 우리 네. 좀 잘한 것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건데 네. 방어할 게 없는 거야.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절할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로 간다. 아니 절로 가는 건. 근데 지금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 기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가는 데마다 정말 인산인해예요. 그러니까
씁쓸하시죠? 아니 뭐 씁쓸한데 제가 그걸 대놓고 표시는 안 해요. 예, 속으로 씁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이후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이후. 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조국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장외 선대위원장이라고 봐야 돼요. 아,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장애 장외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인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엇갈리게 이렇게 동선 짜는 거라든가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지역에 가는 건 사실상 네.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를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그 묘사하냐면은 어린 왕자에서 사막에서 왕자와 여우가 만나. 그랬는데 둘은 헤어질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은 사막에서 만난 왕자와 여우요. 누가 여우야? 네. 그래서 그리워하나 헤어질 운명이고 둘은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네. 저기 별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요래지만 헤어지는 별의 순간이 온다. 그래서 이제 저 민주당의 흡수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네. 그리스 비극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여기서 왕의 그 아버지와 아들은 비극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비극으로 만날 운명이고 저쪽은 희극으로 헤어질 운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어린 왕자를 쓰는데 여기는 오이디푸스를 쓰고 있다 이거야. 둘 사이가. 네.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항상 정서는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의사들이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둘밖에 없다. 네. 부자 관계를 끊고 가출해 버리든가. 네.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든가 아니면 아버지하고 완전히 동화돼서 나는 아버지의 일부라고 항복선언 하든가. 지금 아바타가 되라. 화제는 아바타 아니에요? 그런데 요랬다 조랬다 한 거야. 아,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조랬다 한 거야. 이게 컨트롤에서는 아바타인데 네. 그 강론에서는 약간의 그 신경전이 많아서 실제 사이가 엄청 안 좋대요. 그게 바로 컴플렉스가 극대화되는 건데 옛날에 윤신의 노래 벗어나고파 그대의 벗어나고파 이런 노래가 있어. 그 얘기 못 벗어난다는 얘기요. 오늘 빵빵 터지네. 네,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교수님이 연구 안 하고 벗어나고파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벗어나고파. 정의당에서 벗어나고 파야. 누군가로부터 벗어나. 정의당에서 벗어나고 파라니까.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너무 딱지가 멍해를 세게 짚고. 붙어갖고 그러네, 이거. 제가 그걸 또- 누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야. 없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개혁신당으로 내가 모실게. 다음 선거는 개혁신당으로. 어디 보궐선거 때 한번 의논 좀 합시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거네. 보궐선. 보궐선거는 네. 이제 다가 아니고 이제 우수수 보궐선거가 여기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반경 70km 이내에서 몇 개 남아. 보궐선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왜냐하면 거예요. 이 선거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여기서 고개를 숙이질 않을 거예요. 네. 고개를 더 들 건데 그럼 결국 사정 정국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러면 캐비넷 열 거고 그 캐비넷에 걸려든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럼 결국은 사방팔방. 예. 본인들 당도 몇 개 날라갈 거고 상대당이 더 많이 날라가겠죠. 지금 이미 제가 또 보기에는 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궐선거가 많을 거예요. 지역들이 많아서 예, 물론 이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뭐 이런 논란이 네, 있는 네. 지역도 많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뭐 디넷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선거 이후가 더 정치권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제3지대의 역할, 그 다음에 이후의 연합정치, 또 이번에는 최초로 또 이제 선거연합정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정당들 싹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여기는 사실 지역구도 냈잖아요. 비례도 냈지만.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이 제3지대에 똑부러진 두 당밖에 없어요. 개혁신당하고 녹색정. 조국 혁신당은 일단 지역 후보가 없습니다. 네. 마이크를 못 잡고 플랜카드도 못 겁니다. 네. 여론조사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지역의 후보를 내서 자기의 정당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TV 토론을 나가서 싸우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 희대의 비례정당이 요즘 생겼다는 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맨 앞줄에 그 전사들이 나가 싸우고 비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받쳐주는 구조. 이게 제3지대 가장 이게 그 프로토타입 네.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혁신당이 잘 돼야 녹색정의당도 잘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다운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히 녹색정의당은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내가 이 당에 비대위원으로 내가 들어갔어. 맞아요. 요양보호사. 거기서 대변인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 집에서 대변 보고 비대한 다음에 출근을 해서 비대하고 대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요양보호사로 얼마나 살려달라 그랬어. 근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장례식장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간병 요양은까지 하고 심폐소생은 했으니.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리 약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예요. 전세 사기, 깡통 사기 피해자들이 큰 당 다 돌아다녀보고 여길 마지막으로 와서 눈물의 입당식을 하는데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왜 이래 낮냐? 어제 고향의 유세장에 가더니 앞줄을 그분들이 다 차지해요. 그다음에 이태원 세월호 그 참사 유족들 우리 사회적 재난과 참사의 그분들은 아직 우리 당에 다 계세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가 마지막 피난처. 그러면은 여기서 원내 진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네. 그분들에게 반딧불 만한 희망마저 꺼트리지는 말아달라. 녹색정의당은 망해도 좋다. 우리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다. 네. 망해도 좋은데 그러나 그분들에게 슬픔을 드릴 수는 없다. 또 우리 지역에 수십 년 헌신했던 네. 그 약자 곁을 지켜온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네. 책임을 묻기에는 정치가 너무 가혹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폐해가 그건데 제발 살려만 주시면 그것만 지키고 욕심 안 부리겠다. 네. 현상 유지만 시켜달라. 3%. 이게 우리가 눈물겨운 호소야 이게. 네. 예. 개혁신당은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이게 너무 울어버리니까 내가 아니 내가 웃기다 울리다가 나는 오죽하야 급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울리다 웃기다 그냥 아주 그냥 급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절박해. 그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88년 13대 때 4개 당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화 타협이라는 게 가장 활발했고 네. 실제로 그 야 3당이 그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네. 실제 정부를 그 견제하고 통제하고 뭐 대법원장을 부결시키기도 했고 뭐 이런 그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네.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교섭단체가 되는 그런 게 정상적인 정치가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1당 2당이 거의 그 대통령제 제왕제 대통령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당 2당이 거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 구도를 만들어서 양 세력이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다당이 정착이 안 되거든요. 총선 때는 맞아요. 여러 정당이 나왔다가 대선 되면 1, 2당만 남는 이런 구조로 자꾸 가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제도화해서 바꾸려면 저는 뭐 가능하면 헌법부터 좀 바꿔야 네, 된다. 헌법, 네. 정치개혁 할 수 있는 여러 헌법. 네.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 선거법도 바꾸고. 결선 투표제라든지 네. 뭐 또 그 17개 시도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에 한해서 먼저 네. 시범적으로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본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정의당이 많이. 예, 지금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 네. 개혁신당에게 의미 있는 의석수를 좀 주시면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고 일당 이당이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상대 진영을 악마화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당 대표 구속시켜야 되고 지금 뭐 이미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 내에 구속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 지위를 방탄에 써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저 XX는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상대를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말고 네. 저는 저 사람들보다 이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경쟁하는 이런 정치로 선순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려면 내일 모레 선거인데요. 네. 1당 2당 말고 3당의 표를 좀 많이 주셔서 네. 좀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니 일단 개혁신당은 원내 진입 지지율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원내 진입 지지율은 나왔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숫자가 좀 돼야죠. 아니 우리는 원내 진입만 넘겨줘도 아니 항상 진짜 절박하다. 정의당은 네. 그 여론조사하면 항상 낮게 나오도 실제 표는 많이 나오더만요. 네. 예, 항상 뭐 숨은 표가 그 저희는 조직표가 노동에 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들어가면 그 녹색정의당하고 개혁신당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치 개혁을 개척해 나가겠다. 네. 새로운. 조국 혁신당도 끼워주겠다. 바로 뒤이어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 듣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끼워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끼워줘. 조국혁신당이 끼워줄지 말지 결정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저기 학교 선배였나? 내가 선배요. 선배였나? 내가 선배요. 아유, 네. 찬물도 순서가 있네.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으로 10초씩만 그 MBC 복면가왕 9주년을 결방을 했잖아요. 숫자 네. 9 때문에. 그래서 어제 조국 대표가 9시 뉴스도 없애고 9구단도 없애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파를 이제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하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저 정치적 표현물 아니면 대파 갖고 가도 된다 또 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자극할까요? 간단하게만 말씀 글쎄 부탁드립니다. 뭐 자극을 당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뭐 그 의식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의식을 하고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정치를 할 필요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도 상대를 악마화하고 뭐 본인이 돋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걸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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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종대 그런 의원님. 식으로 따지면 뭐 의사 2,000명은 이창공 씨 때문에 그게 뭐 맨날 갖다 붙이는 거 따지자면은 뭐 더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너무 황당하던데 그 무슨 의사들하고 방송국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청공 씨가. 예. 그거 진짜 거기에다가 또 네. 30대 70 얘기했는데 네. 그 정공의 대표가 딱 대통령 만나고 와서 바로 이로 매체에 600명 설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2,000명의 30%는 600명 아닙니까? 그거 천공이 얘기하고 옛날에는 지나간 현안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 지금 천공은 아예 현재 진행 중인 현안에 발언을 하고 뛰어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 기소도 못해요. 3년째인데. 3년은 기네. 진짜. 3년은 기네. 아니 기소할 때 기다려도 3년 기네. 하물며 정권 3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석 달도 길어. 석 달도 길어.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